산무 제5강 현몽상용기 제목이 의미하는 바 앞부분 줄거리에서 확인해. 송나라의 상국 조숙과 부인 위씨가 신이한 꿈, 현몽, 몽이다. 두 아들 낳았대. 아들이 쌍용이다. 조용홍, 조용창. 대원수의 기질을 가진 용홍, 그러니까 얘는 참 잘하는 애야. 승상의 기품을 가진 얘는 이제 문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쪽은 용맹하고 한쪽은 아주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각각 금가락지, 은가락지, 금반지, 은반지 인연과 이어질 거라는 예언을 들은 조공은 아들 용홍을 금가락지의 인연인 정채임과 정혼을 시킨다. 큰아들을 정채임과 채임에 붙인 정참정이 계모의 모함을 믿고 정채임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 하자. 분명히 용홍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계모가 방해를 한 거죠. 채임은 시녀들과 함께 남자 복장을 하고 도망치다가 나쁜 이들에게 쫓겨 강물에 몸을 던진다. 나는 용용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거지. 그 근처를 지나가던 용용과 용창은 우연히 이들을 구한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들을 구한다는 얘기는 용홍은 정채임을 잘 몰라. 이름만 알 가능성이 커. 우연성이지. 고전소설의 우연성은 너무나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도 하필이면 그때 강물에 빠졌는데 결혼할 용홍이 거기를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 무연의 일치네. 100만 분의 1인데 확률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고전소설이 갖고 있는 우연성이란 말이야. 자, 구했어. 한번 봅시다. 용홍과 용창은 물에 빠져 죽으려 하던 두 명의 서동을 불러 좌우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물었다. 자, 우리는 서울 가던 길인데 용홍, 용창은 서울 가던 길인데 너희 등 노비와 주인 3명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 등 노비와 주인 3명. 사람의 마음이 슬프고 매우 놀라서 구하였단 말이야. 당연하지. 물에 빠진 사람이니까 구해야지. 너희와 주인을 보니 몸 위에 두건 의복이 있으나 결코 남자가 아니다. 자, 한 번에 알아봤네, 그지? 남복을 입었다는 걸 알고 있어. 여자라는 거지. 무슨 까닭으로 떠돌아다니느냐. 실상 진실을 속이지 말고 우리한테 얘기해라. 우리는 결단코 너희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라. 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지. 자, 그랬더니 춘행과 병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은 몸을 물에서 건져내어 살려주고 근본을 묻는 것을 들으니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 춘행과 병난은 이 구해준 용홍과 용창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어사가 뭐야? 물에 빠진 거 구해준 거잖아. 다시 눈을 들어 두 공자 누구 용홍과 용창을 봤단 말이야. 풍채가 시원하고 깨끗하며 골고기 비상하고 아름다운 얼굴, 별같은 눈과 누에가 누워있는 듯한 두 눈썹으로 인간 세상에서 뛰어났다. 이건 평소에 못 보던 아주 멋진 모습이란 말이야. 이렇게 주인공을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렇게 하는 게 고전소설의 주인공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런 걸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주인공 하나같이 똑똑해. 하나같이 잘생겼어. 하나같이 능력이 출중해. 자, 전형적 인물을 표현한 부분이야. 그리고 당연히 겉모습을 얘기했으니까 묘사지, 묘사. 자, 반학의 고운과 위계의 미련. 선생님, 반학이 누군지 모르는데 몰라도 돼. 근데 얘는 고운 애야. 위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얘는 아주 아름답고 고운 애야. 알았니? 얘네들이 뺨을 칠 정도로, 즉 반학과 위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왔다 그런 뜻이야. 알았니? 춘행과 병난이 크게 마음속 깊이 존경하며 복종하고 두 공자의 선함을 칭찬했다. 이 선함은 구체적으로 뭐죠? 자신을 구해준 것이요. 자, 병난 등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니까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작은 따옴표. 대화가 아니란 얘기야. 죽은 몸을 건져내어 살려주고 근본을 모르니 왜 죽으려고 그랬죠? 저 상공의 남자. 자, 나왔잖아. 이 상공 누구야? 조시형제란 말이야. 알았니? 이렇게 호칭이 달라진단 말이야. 조심해. 남녀를 자세히 구별할 줄 알고 내가 여자인 걸 알고 하물며 우리 노비와 춘행과 병난 주인을 살려내어 다시 살려준 은혜 또한 매우 크다. 두 공자의 어진 덕이 눈빛에 나타나니 의연히 성인 문자 같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결단코 우리에게 해를 줄 사람이 아니다.
우리 소조의 이거는 이제 아가씨야. 그러니까 정체인이지, 그지? 슬픈한 뭔데? 용창하고 결혼하려는데 딴 사람으로 보내려고 했던 계모의 그것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한 거잖아, 그지? 안쓰러움이 바른 대로 다 말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할지를 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다. 작은 따옴표야. 이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이제 얘기하겠지. 뭐라고? 공경이 받들어 사례, 감사 인사, 살려준 인사를 하는 거야. 천인들, 여기서 천인은 뭐냐면 하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신분이 낮은 자기들을 말하는 거겠지. 민가의 시비고요. 그 민가라는 얘기는 그냥 백성의 시비가 뭔데? 이게 계집종이라는 얘기. 계집종. 여자아이 알았니? 남자는 아닙니다. 남자라고 본문을 밝혔네. 우리 소조께서 정체임 아가씨께서 태평성대 액경이 남달리 심하여. 자, 액경이니까 재앙이란 말이야. 위태로움이란 말이야. 근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는 거. 계모 때문에. 남달리 심하여 남자 옷을 입고 뭔데 남복을 하고 유리하여서 타인을 대했다. 이렇게 멀리하고선 타인을 대한 것은 근본을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옵니다. 결국은 근본을 얘기를 못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강도에 휘약한 자치가 목전에 급하여 첨금 같은 몸을 강물에 던져 속절없이 노비와 주인이 물고기의 배를 채울 뻔했는데, 자 이제 나왔다. 뭐가? 물에 빠진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강도를 만났구나. 그러니까 강도한테 몸이 더럽혀질까봐 혹은 죽을까봐 물에 빠진 거야.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소중한 몸을 강물에 던졌고 물고기의 배를 채울 뻔했다. 죽을 뻔했다. 상공이 누구라고? 용홍 두 형제 자비하고 어진 마음을 만나게 되었고 상공에 살려주시는 애 또한 태산같이 높습니다. 감히 묻사온데 상공의 존귀한 성과 커다란 이름을 알고 난 후 저희들의 지극한 원통함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얘기해봐라. 왜 죽으려고 했는지 너 누구냐? 그랬더니 먼저 얘기해주세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지. 내가 알아야지.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지. 원통한 걸 다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야. 원컨대 귀되게 12 항렬에 들어가 은덕의 만문지라도 갖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얘기해주면 하인이 되겠다. 당신의 하인이 되겠다. 이런 뜻이야. 여기 귀되게 12항렬이라고 했으니까. 자, 두 공자는 용홍과 용창은 두 사람의 언사가 민첩하고 재능이 세상을 뒤엎을 충의를 지닌 시비. 그러니까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걸 보고서 언제나 민가 시비의 식견이 원대함을 계속해서 칭찬하며 말했다. 그러냐? 너네 훌륭한 시비구나. 너희들이 주인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이 가히 기특하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감탄한 거죠. 우리는 조상국의 아들 자제로 선영의 절사 제사 지낸 거지 돌아오는 길이다. 자, 그러니까 난 조상국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너희들이 서울 사람이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이면 조상국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 서울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병난등이 다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 소조가 정혼하고 빙패를 받은 조공자의 형제라는 사실이 유행스러웠으며 기특하고 다행이다. 하필이면 정체인 자기 아가씨하고 정혼한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조공자를. 정말 다행한 일이지. 하필이면 결혼할 사람을 만난 거잖아. 천인이 무식하여 주인의 휘자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소조께 직접 물어보는 것이 어떻는지 자세히 알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야. 휘자는 글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름을 정확히 우리는 무식해갖고 잘 모르니까 아가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뭐 그런 뜻이야. 자, 그런 후에 선창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조께 조공자와 문답한 일, 이건 뭐야? 앞에서 대화한 거 다 일일이 고하였고 소조가 깜짝 놀라겠지. 당연히 자기는 결혼할 사람 용창이 왔으니까, 용홍이 왔으니까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승모에게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신분을 감춘 거야. 자기가 얘기하면 왜 집을 나왔어요? 뭐 이래서 계모가 그랬어요. 그러면 집안의 망신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닌 거지. 뜻밖의 저 공자 누구? 용홍과 용창을 만났단 말이야.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혼할 사람인데 우리 집안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 자, 은인의 덕이 상가바다 같으나 차마 근본을 아래게 되어 저 집에서 저 조숙의 집에서 우리 집 정상공 자기 아버지 집을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 허물은 계모가 이렇게 이상한 계략을 꾸몄던 거, 결혼 안 시키려고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 집 창피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서 떠돌다가 서울의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난 불에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거짓말. 허물 때문에 창피해서 조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 알았으니까 남녀 구별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몸소 살아야지 못하면 하려라. 이 말은 남녀 구별이 있다는 얘기는 나는 여자니까 낯선 남자한테 가서 고맙긴 한데 가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고마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병남과 춘행이 굳이 근본을 이르지 말라는 소조의 말을 듣고 나와서 서로 의논했어.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공자를 만났단 말이야. 우연히. 어찌 차마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 노비는, 이 주인은 소조를 말할 거고, 어디에 의지하며 소조의 백년가액을 어느 날에 이루겠는가. 여기서 헤어지면 사실대로 밝히고 따라가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걱정한 거죠.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래요. 소조의 명령을, 즉 아가씨가 한 얘기 정체임이 알리지 마라 그랬는데 알린단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소조를 위해서. 조공자에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일단 알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에 조공자의 안전에 나가서, 안전이라는 게 눈앞이야. 바로 앞에 가서 우리 소조 정체임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만나러 왔다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에게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조께서 은혜는 태산같사오나 몸소 살해하지 못함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이거 그대로 전달한 거지. 조공자가 크게 아쉬워 하고 섭섭해하며 그래도 내가 알고 싶었는데 누군지 왜 그랬는지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두 명의 시비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자 이제부터 이제 실제로 얘기하는 거지, 그지? 소조께서 차마 상공의 근본을 바로 구하지 못하여 이리하였습니다.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겠다는 얘기지.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고 은인이란 말이지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여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저희 주인은 나온다. 정참정의 딸 정체이므로 외가에서 조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결혼할 약속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나 소조가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에 집안에서 어질지 못한 사람 누구? 계모.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보채고 소조를 해롭게 괴롭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침내 소조를 정참정 부인의 사촌이 박수관의 후실이면 본분이 아니라 첩이란 말이야. 보내려고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조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이 이르시기를, 여기서 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요.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공과 더불어 큰 사달을 일으키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석공이 알면 그냥 두겠어? 이런 거지, 그치?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하게 돼가지고 소조께서는 남장으로 바꿔 있고 소조의 고모가 계신 강가에 이평장 부인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자, 외할아버지한테 가면 외할아버지 성격에 아버지랑 가만히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럼 집안이 풍파가 일어나잖아. 안 되겠다. 고모한테 가자. 그래서 고모네 집에 있는 강가에 이르렀는데 아까 나왔던 저기 강도가 나는 거야. 이평장 부인이 자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그럼 고모가 이사 갔어. 거기 가려고 했는데 가신 것을 모르겠고 강변에서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도적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조가 이렇게 죽게 되거나 이렇게 해를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안 되겠다. 나 강물에 몸을 던져서 나의 정절을 지키겠다. 뭐 이런 거지, 그지? 상공께서 나왔잖아. 이게 두 형제야.
저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소조와 노비 세 사람, 병난하고 그 아까 나왔던 병난하고 춘행 또 한 명 더 있는 거지. 4명이니까. 그 언덕은 뼈를 다 분골 가루가 되도록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라도 다 갚지 못할 만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두 공자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하면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안 됐다. 누가? 정채임이 정소조의 굳은 절개 칭찬하겠지. 아름다운 행동 아버지를 위하고 가문을 위하는 거 뭐 이런 거 기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다. 또한 그의 계모 어질지 못한 자 자유롭지 못해 이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측은하였다. 안 됐다고 생각한 거야. 정소조의 절행이 빼어나 여기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 강물에 뛰어든 거 자기를 위하여 온갖 고생이 이 지경에 미쳤음을 감동하고 반복하고 하물며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 하필이면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인연의 끈이 질기고 강하구나. 내 배필이 될 만하구나. 정해져 있구나. 막 이런 거 운명 같은 거야. 용몽 공자의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 광채가 어렸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용몽이 말했다. 소조의 수많은 소조 여기서는 정체임이지. 수많은 고초와 슬픈하니 이 조생을 위한 이거 봐 또 나왔잖아. 조생 이거 누구 가르치는 거야? 용몽이야. 용몽 알았니? 이름이 달라진 게 아니라고.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여기서는 병난과 앵춘인가 뭐 아무튼 이 시비들하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조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어라. 이에 둘째 공자가 의논하고 본부의 강정이 여기서 멀지 않아. 자, 이 지명 이름이죠. 까닭에 한 대의 교자를 세내어 돈 주고 빌렸단 말이야. 소조를 태우고 강정에 이르렀다. 여러 명의 노복이 늙은 하인들이 서가지고 정소조를 지켰으며 안채에서는 2명의 시비가 지키고 가늘고 길게 누에 꼬치를 쳐서 길쌈을 하여 정소조에게 올렸다. 이 길쌈은 옷감을 짜갖고 올렸단 말이야. 두 공자는 정소조의 근본을 모르는 척하고 자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야. 병난과 춘행이 아까 얘기 다 했잖아. 알지? 아는데 모른 척하고 장정에 잠깐 몸을 숨길 것을 청하여 소조는 이 지경에 이르러 몸을 숨길 곳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병난 등이 자기 근본을 밝히고 믿음직스럽게 조심스럽게 자신을 보호함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두 공자가 있잖아. 소조, 정체임을 잘 보호해라. 이렇게 했다는 걸 다 모르고 있는 거야. 소조는 두 공자가 종래 마침내 살도리를 이끌어주는 것에 감사하고 서름을 참고 부끄러움을 견디며 강정까지 갔다 이르렀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정소조의 근본을 모른 척하고 도와준 거죠. 두 공자가 종에게 명령하여 깊고 안정한 초소를 치우고 정리하여 소조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아침 저녁을 의 음식을 각별히 조심해서 올리라고 말하였다. 포진과 병풍과 장막을 정결하게 하여 정소조가 머무르게 하고 집 앞하게 비복으로 하여금 엄하게 당부하여 이곳에 소조가 있다는 것을 누설치 말라라고 명령하고 보호하는 거야. 춘행 등에게 당부하여 자신의 처지를 기다리라고 하고 처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면 된다고 하고 소조에게 말을 붙였다. 뭐라 하냐면 소생이 비록 소조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소조의 재앙이 대단합니다. 아주 힘들었다는 걸 압니다. 마침 제게 누추한 집이 있고 종이 안팎으로 많으니 안심하고 화를 피할 것입니다. 가볍게 몸을 물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때처럼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적선 착한 일을 일삼으시니 돌아가 아래어 혹시라도 소조의 유익함이 있을까 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줄 거다. 말을 마치고 형제가 말머리에 나란히 하여 도성으로 향하면서 다시 소조 보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표현이 그냥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병난은 탐복하고 기뻐하였어. 어떻게 할지 보려고 했는데 아주 자기 주인인 소조를 잘 돌봤단 말이야. 소조는 자기 형세가 이 지경까지 미쳐서 외간 남자를 상대하고 이 외간 남자가 조씨 형제란 말이야. 알았니? 그들의 손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져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하니 심신이 몸과 마음이 놀라
달아날 것 같았다. 그러나 요행이도 그 남자가 조공자여서 몸을 절간에 의지하고 평생을 마치며 조공자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얼음과 옷같이 깨끗한 마음이 이렇듯이 자신의 운수가 두루 기이하고 이상하고 괴이함에 슬퍼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다 운명이다. 소저는 깊이 집안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에 음식 걱정이 없고 이게 다 돌봐준 거지. 욕됨이 없었다. 두 명의 시비와 더불어 조생의 의기를 감탄하였으나 두 공자가 자기 근본을 들은 줄은 조금도 알지 못했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앞에서 그래서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야. 자, 문제 봅시다. 1번. 위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그냥 물어본 거야. 1번. 조공자 형제가 정서적 일행을 구하는 상황은 하늘이 정해둔 두 남녀의 연분이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필이면 또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이거는 마치 하늘이 정해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2번. 정서적 일행이 남자라고 있었던 것은 조공자 형제가 정서적 일행의 사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죠. 어떠한 연유에서 남복을 입고 가게 됐는지, 넌 누군지, 왜 여기 가서 물에 빠졌는지 이거에 대한 것을 물어봤잖아. 그지? 그 다음 3번. 조공자 형제가 자신이 조상국의 자제임을 먼저 밝혔고 정서조 일행의 경계심을 낮추어 다음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군. 그래서 여기 아까 병남과 춘행이 먼저 얘기하라 그랬잖아. 얘기하면 자기가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진도를 못 나가는 거잖아. 4번. 정서조 일행이 정서조의 과거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여기서 정서조 일행은 누구야? 12. 춘행과 병난을 말하는 거야. 정서조에 대한 조공자의 신뢰를 높여 두 사람의 인연이 이어지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이것도 맞았어. 자, 5번. 조공자 형제가 비복들에게 정서조가 있다는 것을 누설하지 말라고 명령한 건 허락도 없이 인연을 만난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서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지금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자, 정서조가 쫓기고 있는 신세고 안전하게 지켜서 부모님께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여기는 지금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정답 5번. 자, 보기와 윗글의 사건 전개 양상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여기서 지금 가문소설, 이런 종류의 소설을 가문소설이라고 그래. 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고 얘네가 지금 보면은 뭔가 결혼부터 삐그덕거렸지, 그지? 이거 과정을 헤쳐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라에 업적을 세우고 출세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이런 게 다 가문소설이야.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가문의 성하고 쇠하고 흥하고 망하고 인물들의 행적을 그리며 구성원들에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다룬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요. 장자 승계권, 형제 사이의 갈등, 남녀 사이의 결여 과정, 요거 나오지, 그지? 혼사 장애 갈등, 요거 이제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부부 간의 애정을 파고드는 처척 간의 갈등, 이것도 이제 계모 얘기지, 그지? 계모와 전처 사이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자, 가문 소설은 대체로 유교적 신분론과 가문의 질서, 기존의 윤리관을 강조하면서 가문의 융성과 화합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럼 결국 가문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야. 가문의 일원이 될 여성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갈등 구조는 모두 여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야. 혹은 여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척 간의 갈등은 여자들끼리 갈등이잖아.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라고. 자, 교훈적 성격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대중소설로서 재밌어야지.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자, 보기에 가지고 윗글의 사건과 매치업을 시켜보자. 1번 조공자, 정서조 결연 과정, 정참정의 계모로 인한 혼사 장애 갈등.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이건 중심이라고. 그 극복 과정. 이게 바로 여기에 주요된 내용이고 그게 재미있다는 얘기죠. 정답 1번이네. 틀림이 없죠. 2번 장자 승계권. 이건 둘이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요. 계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처한 정서조 일행을 구명하는 상황을 통해서 가문의 여인들이 기존의 윤리관
기존의 윤리관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자, 기존의 윤리관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하고 죽을 고비에 처한 정서적 일행을 구명하는 거하고 사실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거 구해준다고 해서 기존의 윤리관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4번 결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조공자와 정서조가 말도 안 되지. 갈등이 발생했다고? 장애가 일어났다는 건 알겠는데 갈등이 발생하면 둘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 부모의 도움으로 애정을 말도 안 돼. 여기서는 둘 사이 갈등은 아니야.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어서 장애가 있다 그 말은 맞는데 장애는 맞는데 갈등은 아니란 말이야. 자 5번 정체를 감춘 미모 여인들이 등장하여 무슨 소리야 이게. 병난과 춘행은 시비고요. 자신의 신분 정체 이거를 안 밝히고 먼저 밝혀달라고 한 거고 나중에는 실제로 정서조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잖아. 구해달라고. 자,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정답은 1번이 이 내용하고 맞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볼까? 춘행과 병난에 대해서 이해한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여기는 아주 충성스러운 하녀들이야. 자, 정서조의 시비고요. 일단 맞았어. 두 공자의 선함을 알아차리고 자기 주인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마지막에 뒤에 가서 알렸지. 맞았지요? 2번 정서조가 조상국에 자제하 정원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을 구한 이가 조공자의 형제임을 다행으로 여겼다. 이것도 나오죠. 마침 만나서 다행이다. 그럼 3번 조공자 형제에게 정서조의 신분을 털어놓기 전에 먼저 정서조의 뜻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정서조가 가문의 허물이라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서조 주인을 위해서는 말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말을 한 거란 말이야. 맞았죠?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는 생각하기에 정서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동했다. 지금 설명했잖아 선생님이. 정서조한테 주인을 위해서는 밝히는 게 좋겠다. 조공자 형제에게. 그래서 밝힌 거지 무슨 속이면 안 돼서 밝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서조와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저 조형제가 좋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우리 주인인 정서조가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겪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공자한테 전달한 거죠. 맞았죠. 이 좋은 기회가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야. 정서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 위험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게 조형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한 거란 말이야. 결국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거야. 여기 4번은 그래서 틀린 거다라니 속이면 안 된다고 즉 조형제한테 속이면 안 돼. 그러니까 말해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다음 4번. 정보의 격차와 관련해서 윗글을 읽은 독자가 반응할 내용. 정보의 격차. 정보를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건 비문하게 나오잖아.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 그거 아마 공부했을 거야.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4번. 소설 속의 인물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자기 신분이지. 그지? 병난과 춘행이 자기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조씨 형제는 정보가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거나 속마음을 감추고 상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인물 간의 정보의 격차가 발생한다. 정보의 격차는 소설 속의 인물들이 서로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 한편 독자들은 감춰진 진실을 소설 속의 인물보다 먼저 알게 되지.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이때 독자들은 이후의 사건이 진행될 때 더 흥미롭게 돼. 야, 조씨 형제가 정서조가 결혼할 정체임이라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할까? 그리고 앞으로 사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궁금해지는 거야. 독자들은 인물이 감추려고 하는 바에 집중하면서 언제쯤 알릴까? 솔직히 말할까? 막 이런 거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도 하고 인물 간의 정보 격차를 만들어내는 이후에 사건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하기도 하고 예상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드라마틱하죠. 자, 숨을 죽이며 사건 진행에 집중하게 된다. 이게 정보의 격차인데 독자는 정보의 격차 중에 정보의 양이 많은 쪽에 해당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사건 진행에 어떤 흥미를 더 느낀다라는 얘기야. 자, 정서조가 자신을 구한 사람이 정원한 상대임을 알면서도 정보 알고 있었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를 통해 독자들은 정서조가 집안의 허물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서조가
말하지 마라라고 한 이유가 뭐야? 다 알게 되면 가문의 허물이 된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 맞았지, 그지? 2번. 춘향과 병란은 조공장제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나서 두 번째 정소조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겼죠. 마지막에 보면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잖아. 이거는 진실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고 정소조를 생각하면 정소조한테 알리지 그랬어. 이런 답답함을 느낄 거다. 맞았어? 3번. 두 공자는 정소조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말라고 소조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유는 뭘까? 정소조가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을 상상하며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과연 나중에 이 두 공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혹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걸 감췄다. 그랬을 때 정소조 반응은 어떨까? 뭐 이런 거. 이 독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떠올리는 거란 말이야. 4번. 정소조는 자신의 몸을 절간에 의탁할 것이라는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 정보를 몰라?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 두 공자와 헤어질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작품에 집중하게 된다. 왜 숨길까? 절간에 의탁할 것이라는, 즉 스님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결혼 안 할 건가 보다. 독자들은 왜 그렇지? 라고 집중할 수도 있겠지. 5번. 정참정은 집안의 어른인 석공 몰래 정소조를 박수관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해 고모인 이평장 부인을 찾아가려 했던 정소조의 상황이 독자들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자, 정소조가 외가로 가지 않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외할아버지 석공 때문이지, 그지? 석공이 알게 되면 자기 아버지랑 해갖고 계모를 그냥 두겠어? 그럼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길 걸 알까봐, 그럴까봐 이평장 부인, 즉 고모한테 가려고 했던 거야. 알았니? 알았냐?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몰래 정소조를 박수관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평장 부인한테 가려고 했다고? 요게 틀렸죠. 계모가 있잖아. 박수관한테 시집 보내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리고 이평장한테 찾아간 건 외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알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모한테는 간 거라고. 알지 못해서 고모한테 간 게 아니고요. 그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야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5번에서는 알지 못해서 고모한테 간 게 아니다. 집안의 분란이 커질까봐 외할아버지한테 가면 일이 커질까봐 고모한테 간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몽쌍용기 제목 줄거리 스토리하고 관련이 있죠. 현몽 꿈꾼 거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은 거고 쌍용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뛰어난 뭐 인물, 업적, 영웅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가문 소설인 동시에 여기 나와 있는 두 형제 있지. 조용홍하고 조용창 두 형제가 각각 문관, 무관 이렇게 무관, 문관이 돼가지고 나라에 훌륭한 기여를 한단 말이야. 뭐 외적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황제를 보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외적을 물리친 조용홍 형의 얘기는 영웅의 얘기이기 때문에 영웅소설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부분을 영웅소설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게 현몽쌍용기였어.